건강을 생각해서 오메가3 드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그런데 오히려 오메가3를 먹으면 부정맥이 생긴다는 말 들어보셨나요? 자연에서 발견한 가장 안전하고 위대한 영양소라 불리고 혈관 건강, 눈 건강, 뇌 건강에 좋은 줄 알고 있었는데 오히려 먹어도 효과가 없고 부작용을 일으킨다는 주장이 있어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오늘은 오메가3 부작용의 진실과 구입 시 확인할 두 가지까지 모두 알아보겠습니다. 오메가3에는 착한 지방이라 불리는 불포화 지방산이 들어있는데요. 중성 지방 수치를 낮추고 염증을 완화하는 건 물론 심혈관 질환, 동맥경화 예방 등 다양한 효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섭취에도 도움이 안 된다는 미국 심장협회와 심장학회의 주장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그 내용에 따르면 생선 기름으로 만든 오메가3 지방산은 심혈관 질환 위험을 낮추는데 도움이 안 되며 만성 관상동맥 질환 환자에게 권장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이 주장에서 눈여겨볼 부분은 관상동맥 질환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 한해서만 연구한 결과라는 점입니다. 그러니 일반적인 건강한 분들, 성인병이 있는 분들, 그리고 그 외 다양한 질환을 가진 분들은 이 주장과 내용에 해당되지 않으니 안심하고 드셔도 되겠습니다. 오메가3의 효능을 입증하는 연구 결과는 정말 많은데요. 미국 하버드 대학교는 오메가3의 주요 성분 중 DPA와 DHA가 심방세동 발생 위험을 13%나 낮출 수 있다는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미국 코넬대의 한 교수는 폐 질환이 없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평균 7년에서 최대 20년 동안 관찰했는데요. 혈액 속 오메가3 지방산 수치가 높을수록 폐 기능 저하 속도를 늦추고 DHA는 폐를 건강하게 유지할 뿐만 아니라 나이가 들어도 폐 기능이 천천히 약해지도록 돕는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전 세계인의 건강을 위협하는 1위와 2위가 심혈관 질환, 뇌혈관 질환인데요. 심혈관, 뇌혈관 질환 환자는 70%가 사전에 자신의 질병을 인지하지 못합니다. 오메가3는 가장 위험한 질환으로부터 건강 유지와 예방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니 자극적인 기사로 인해 몇 년 뒤 자신의 건강을 놓치지 마시고 꼭 챙겨 드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많은 영양제 중 딱 하나만 챙긴다면 반드시 먹어야 하는 것이 바로 오메가3입니다. 그런데 시중에 워낙 많은 종류의 오메가3가 있다 보니 어떤 것을 먹어야 할지 고민인 분들 많으시죠? 이 두 가지만 기억하신다면 좋은 제품을 고르실 수 있는데요. 첫 번째, 순도입니다. 오메가3에 들어있는 EPA는 만병의 근원인 염증을 억제하고 혈액순환을 촉진하며 DHA는 뇌신경을 구성하고 기억력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치매도 예방할 수 있는데요. 같은 사이즈의 알약이라 해도 제품마다 함량이 천차만별입니다. 그래서 한 알에는 성분이 얼마나 들어있는지가 중요한데요. 함량이 부족한 건 4알 이상을 먹어야 하루 권장량이 채워집니다. 오메가3는 대부분 가장 싼 원료인 고등어 기름, 해조류, 콩기름 같이 동물성, 식물성 기름으로 만들고 있는데요. 저렴한 원료가 나쁜 것은 아니지만 고등어 기름, 해조류, 콩기름에는 DPA 성분이 없고 정작 혈행을 개선해주지 못하는 식물성 원료도 있기 때문에 구매 전 순도와 함량을 꼭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두 번째, 제조사입니다. 오메가3는 매일 꾸준히 섭취해야 하기 때문에 안전한 원료를 사용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중국산 저품질의 원료를 사용해서 만든 건강에 도움이 되지 않는 제품도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원료의 제조사를 잘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불분명한 출처의 원료가 아닌 오메가3를 전문적으로 수출하는 글로벌 기업의 원료를 사용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오랜 기간 건강기능식품을 만든 신뢰도 있는 제품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저도 매일 2알씩 꾸준히 챙겨 먹고 있는데요. 지구상 가장 깨끗한 북해, 노르웨이, 그린란드 바다 하프 물개로 만든 오메가3입니다. 시중에 판매되는 모든 오메가3 중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데요. 물개 기름은 고등어 기름이나 콩기름에 비해 월등한 오메가3를 가지고 있고 무려 10배 이상의 DPA를 함유하고 있습니다. 한 알의 오메가3는 물론 오메가6, 7,
나인이 들어있고 물개 기름에서만 얻을 수 있는 DPA 그리고 비타민 E, D까지 하루 두 알이면 하루 권장량을 모두 채울 수 있는데요. 롯데 홈쇼핑에서도 소개했었던 프리미엄 영양제로 혈행 개선부터 혈중 지질 개선, 칼슘과 인 흡수, 뼈 건강, 골다공증, 눈 건강, 뇌 건강까지 모두 챙길 수 있는 인증된 최고급 영양제입니다. 노르웨이에서 가장 큰 건강기능식품 제조사에서 만들어 35년 넘게 판매하고 있어 안심하고 드실 수 있고 이렇게 산패를 최소화하는 알루미늄 케이스에 담겨 있습니다. 노르웨이 현지 약국에서도 9만원이 넘게 팔리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에 수입하고 들어올 땐 부스팅 기법으로 함량은 높이면서 가격은 낮췄습니다. 많은 영양제 중 딱 하나만 챙긴다면 반드시 먹어야 하는 것이 바로 오메가3이니만큼 노년기 건강을 위해 꼭 챙겨 드시길 추천드립니다. 속이 든든하고 맛있는 팥죽 좋아하시는 분들 많으신데요. 팥죽과 함께 먹은 이것 때문에 신장이 망가지고 통풍이 생겼다는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예로부터 팥죽을 먹으면 잔병치레가 없다 라고 할 만큼 건강에 좋고 당뇨나 치매 예방에 효과적인데요. 하지만 이렇게 몸에 좋은 팥죽도 잘못된 방법으로 드실 경우에 건강을 망치게 됩니다. 오늘은 건강을 망치는 최악의 궁합 3가지와 기적의 효능을 만드는 최고의 궁합 3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최악의 궁합 첫 번째, 설탕입니다. 요즘처럼 날이 쌀쌀해지면 생각나는 음식이 있죠. 바로 팥죽인데요. 그런데 팥죽은 맛뿐만 아니라 우리 몸에 활력을 불어넣어주고 질병을 예방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혹시 팥을 삶을 때 거품이 생기는 걸 보신 적 있으시죠? 핵심 성분 사포닌인데요. 귀한 산삼이나 인삼에 들어있다고 아시겠지만 팥에도 정말 풍부합니다. 이 성분은 체내 대사 기능을 원활하게 만들어 몸속에 쌓인 노폐물을 제거하는 데 도움을 주고요. 혈액 속 중성지방을 조절하여 피로회복은 물론 나이가 들수록 자꾸 깜빡깜빡하는 기억력에도 아주 좋습니다. 또한 우리나라 성인 3명 중 1명은 고혈압을 앓고 있다고 하는데요. 팥은 칼륨, 마그네슘, 칼슘이 풍부하기 때문에 혈압 조절에도 탁월합니다. 전체의 20%는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어 식단 관리에도 큰 도움이 되는데요. 이는 우유보다 무려 6배나 많은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몸에 좋은 팥죽을 드실 때 설탕을 뿌려 드시는 분들 많으시죠? 맛은 참 좋지만 건강을 망치는 지름길입니다. 설탕 자체가 혈당을 올리는 것도 문제지만 정말 심각한 것은 사포닌 성분을 파괴한다는 건데요. 건강을 위해서 팥을 챙겨 먹었지만 아무 소용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설탕 대신 소금을 살짝 넣어 보신다면 놀랍게도 짠맛이 아니라 단맛을 느낄 수 있는데요. 또한 팥을 빨리 끓이려고 간혹 소다를 넣으시는 분들이 있으시던데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팥에 들어있는 영양성분들이 모두 파괴되니 꼭 주의하시고요. 이렇게 몸에 좋은 팥을 차로 드시면 좋습니다. 만드는 방법도 간단하니 쉽게 만들어 볼까요? 먼저 하루 정도는 물에 넣어 불려줍니다. 그 다음 물을 버리고 깨끗이 씻어준 다음 냄비에 한 번 더 30분간 끓여주고요. 색과 향이 은은하게 올라오면 완성인데요. 물은 하루 1잔에서 2잔 정도만 섭취하시고 함께 삶은 팥은 식간에 한 숟가락씩 간식으로 드시면 좋습니다. 요즘 따라 언제 이렇게 주름이 생겼는지 피부가 건조해지고 푸석한 분들 많으시죠? 피부 관리는 바르는 것도 좋지만 먹는 것도 중요한데요. 우리 몸속의 글루타치온과 콜라겐은 나이가 들수록 점점 감소하는데 남성보다 여성이 더욱 급속하게 줄어듭니다. 노화 방지나 피부 미용을 위해 글루타치온과 콜라겐은 체내에서 스스로 생성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먹어서 보충해줘야 하는데요. 문제는 시중에 중국산 저가 원료로 만든 싸구려 제품이 너무나 많습니다.
있습니다. 아무거나 드시지 마시고 코오롱 제약 많이 들어보셨죠? 리버스 에이지 글루타치온 앤 콜라겐은 미국 FDA에 등록된 제조사이니 믿고 드셔도 되고요. 간편하게 하루 딱 한 포로 50% 고순도 미국산 글루타치온과 콜라겐 드시고 생기 있는 노후를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최고의 궁합 첫 번째, 찹쌀입니다. 팥과 찹쌀은 뗄래야 뗄 수 없는 조합인데요. 영양 측면에서도 궁합이 아주 좋습니다. 팥에는 철분, 아연, 인, 칼륨 등 미네랄이 풍부하게 들어있는데요. 우리 몸의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만들어 노폐물을 제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한 항산화 성분이 많이 들어있어서 면역력을 강화시키고 세포의 손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주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몸에 좋은 팥을 과도하게 섭취하면 이뇨작용이 지나치게 일어나서 신장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이때 찹쌀을 함께 섭취하면 팥의 이뇨작용을 완화시키는 효과를 볼 수 있는데요. 찹쌀은 식이섬유가 풍부하여 소화를 덮고 배변 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피부 건강에 좋은 비타민 B1, B2, E 등이 함유되어 있어서 주름이 생기는 것을 예방해 주고요. 무엇보다 추운 날에는 관절염이 심해지기도 하고 뼈도 삐끗하기 쉬운데 이런 염증과 골밀도를 향상시켜 줍니다. 그러니 팥과 찹쌀을 함께 섭취하는 것은 단순히 더 건강해지는 길뿐만 아니라 나이가 들수록 더 강하고 활력이 넘치는 선택이니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최악의 궁합 두 번째, 신장이 약한 분입니다. 팥은 영양소가 풍부한 식품으로 잘 알려져 있지만 신장이 약한 분들은 섭취를 주의하셔야 하는데요. 팥에는 무려 쌀의 10배, 바나나의 4배 이상 많은 칼륨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칼륨이 많으면 좋은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신장이 약한 분들은 몸에 쌓이게 되면서 고칼륨 혈증에 걸릴 수 있는데요. 이는 무력감, 피로감, 구토 등의 증상이 나타나고 심하면 마비, 부정맥, 심정지까지 올 수 있습니다. 건강한 사람의 경우에는 권장량보다 많이 섭취하더라도 소변으로 배출되지만 신장 기능이 약한 분들은 원활하게 배출되지 않고요. 또한 식이섬유도 과량 섭취하게 되면서 복부 팽창과 통증, 설사 등 소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신장이 약하다면 섭취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최고의 궁합 두 번째, 호박입니다. 요즘 들어 눈이 침침하고 시력이 떨어지는 분들 계신가요? 이럴 때 팥과 호박을 드시면 좋은데요. 팥에는 고단백, 저지방, 식이섬유 등 다양한 영양분이 풍부합니다. 그래서 변비에 좋은 것은 물론 우리 몸에 에너지를 불어넣어주고 혈당 조절에도 효과적인데요. 그중 비타민 A와 B가 시력 저하, 건조증, 야맹증으로부터 눈을 지켜줍니다. 시신경에 영양분을 공급해주고 망막이 빛의 변화와 적응하는 것을 도와주기도 하는데요. 무엇보다 비타민 A가 베타카로틴 성분이 있어서 눈의 면역력을 높여주기 때문에 안구 질환인 백내장 예방에 효과적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호박을 함께 드신다면 시너지 효과를 볼 수 있는데요. 호박 역시 눈 건강하면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루테인과 제아잔틴 등 식물성 화학물이 풍부합니다. 빛의 파동으로부터 시력과 망막세포를 보호해 주는데요. 또한 다양한 비타민과 식이섬유, 칼륨이 풍부해 원기 회복은 물론 면역력 향상에 좋습니다.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데 탁월해 혈관질환, 암 예방에도 효과적인데요.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호박은 꼭 챙겨 드셔야 하는 식품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호박도 드실 때는 주의할 점이 있는데요. 팥과 마찬가지로 칼륨 성분이 다량 함유되어 있기에 신장 질환이 있는 분들은 자제하는 것이 좋고요. 당분이 다소 함유되어 있어서 당뇨병이 있거나 혈당 관리가 잘 안 되는 분들은 과다 섭취는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러니 이런 점만 잘 알고 드신다면 호박팥죽이나 호박파차를 드시는 것은 천연 보약을 먹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최악의 궁합 세 번째,
갑상선이 약한 분입니다. 한의학에서 팥은 적소드라 부르며 약재로 처방할 정도로 몸에 좋은데요. 소변을 잘 나오게 하고 해독을 하며 고름을 배출하는 효능이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사포닌 성분이 풍부한데요. 이 성분은 건강에 좋은 다양한 효능이 있지만 갑상선이 약한 분들에게는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갑상선은 체온 조절, 신장 박동, 식욕, 근육 기능 등 신체 전반적인 대사를 조절하는데요. 그래서 꼭 필요한 영양소로 요오드가 충분히 섭취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몸에서 스스로 생성되지 않기 때문에 음식을 통해 섭취해야 하는데요. 이런 요오드가 부족하면 갑상선종이나 기능 저하증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과한 양의 팥을 섭취하면 오히려 요오드가 흡수되지 않고 배출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하는데요. 또한 퓨린도 있어서 통풍 환자나 요산 수치가 높은 사람에게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관절 통증과 염증, 발가락, 무릎 등 관절 부위의 부종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고요. 팥은 찬 성질을 가지고 있어서 장이 약한 분들도 과다 섭취하면 몸에 무리가 됩니다. 특히 소화력이 약한 분들이 많이 드시게 되면 배가 아프거나 만성 소화불량을 일으킬 수 있으니 나이가 들수록 본인의 건강에 맞게 섭취하시면 좋겠습니다. 최고의 궁합 세 번째, 생강입니다. 팥만 먹으면 소화가 잘 안 되거나 배가 아프신 분들 있으시죠? 이럴 때 생강과 함께 드시면 좋습니다. 팥은 차가운 성질을 가지고 있지만 생강은 따뜻한 성질을 가진 식품으로 소화를 돕고 체온을 올리는 데 도움이 되는데요. 또한 항산화 물질인 안토시아닌이 들어있어서 세포 노화를 막아주고 염증과 암세포를 없애주기 때문에 건강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이뿐만 아니라 혈관에 쌓인 독소를 해독해주고 콜레스테롤 수치까지 낮춰주기 때문에 동맥경화와 같은 심장질환 예방에 정말 좋은데요. 여기에 생강을 함께 드신다면 시너지 효과가 나타납니다. 진저롤이라는 성분이 몸속 발암물질을 없애주고 세포 손상을 막아주는데요. 더 놀라운 것은 이렇게 몸에 좋은 생강을 찐 후에 말리면 효과가 10배나 증가합니다. 이렇게 말린 생강을 팥과 함께 차로 만들어 드시면 수족냉증을 해결하고 팥의 찬 성질을 막아 최고의 항암제가 되는데요. 만드는 방법도 참 간단하니 따라해보세요. 먼저 팥 60g 정도를 미리 불려줍니다. 생강은 매운맛이 있으니 적당량만 넣어주고요. 그 다음 물 1리터에 불린 팥과 생강을 넣어 30분 정도 팔팔 끓이면 됩니다. 진하게 드시고 싶다면 원하시는 만큼 더 끓이시고요. 팥과 생강을 체에 걸러주시면 완성입니다. 단감을 먹고 당뇨에 걸리고 온몸에 염증이 생겼다는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감은 예로부터 신선들이 마시는 달콤한 물이라 여겨질 만큼 눈 건강, 성인병 예방, 면역력 강화에 좋고 특히 암을 예방하는 데 너무나 효과적인데요. 하지만 이렇게 몸에 좋은 단감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건강을 망치기도 합니다. 오늘은 단감과 함께 먹으면 건강을 망치는 최악의 궁합 3가지와 기적의 효능을 만드는 최고의 궁합 3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최악의 궁합 첫 번째, 당뇨가 있는 분입니다. 당뇨가 있으시거나 혈당 조절이 필요하신 분들은 칼로리도 중요하지만 그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바로 GI 지수입니다. 특히 혈당이 높은 분들은 GI 지수가 너무나 중요한데요. 일반적으로 입에 달다고 느껴지는 음식일수록 지수가 높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감의 경우에는 어떨까요? 단감의 GI 지수는 37로 단맛에 비해 의외로 낮은 과일에 속하는데요. 하지만 좋아할 수는 없는 게 혈당 지수는 탄수화물의 비율이나 흡수 속도 등은 반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감은 고탄수화물 식품으로 수분을 제외하면 대부분이 탄수화물인데요. 심지어 탄수화물 중에서도 과당, 포도당 등 단순당이 많아서 소화와 흡수가 잘 되고 먹으면 금방 에너지원으로 변환됩니다. 혈당을 빠르게 올려주기 때문에 맛있다고 자주 드신다면 혈당 스파이크가 발생하는데요.
그래서 혈당 조절이 필요하신 분들은 섭취를 주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여기에 곶감이나 홍시도 궁금하신 분들 많으시죠? 안타깝게도 GI 지수가 단감보다 더 높습니다. 곶감의 경우에는 단감을 말리는 과정에서 당분 함량이 높아지게 되는데요. GI 지수가 50 정도로 높아지고 홍시의 경우에도 빠른 소화 속도로 인해 혈당을 급격히 올릴 수 있어 당뇨 환자에게는 좋지 않은 과일입니다. 그러니 혈당 조절이 필요하시거나 당뇨가 있으시다면 여러 개를 먹기보다는 절반 이하로 드시고요. 식사 직후보다는 식사 2시간 정도 이후에 먹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최고의 궁합 첫 번째, 우유입니다. 요즘같이 날이 쌀쌀해지면 감기 같은 감염 질환이 유행하게 되는데요. 이럴 때 감을 챙겨 드시면 좋습니다. 단감은 감기 예방에 유익한 과일로 비타민C가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는데요. 이는 면역 체계를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감염에 대한 저항력을 높여주는 건 물론 이미 감기에 걸렸을 때도 증상을 완화해주는 효과도 있는데요. 단감 100g에는 무려 50mg의 비타민C가 들어있으며 이는 귤보다도 더 많은 양으로 성인 1일 권장량의 절반이나 섭취할 수 있습니다. 또한 풍부한 베타카로틴은 체내에 흡수되면서 비타민 A로 전환되기 때문에 나이가 들수록 떨어지는 시력을 보호해주고요. 자외선으로 인한 눈 내부의 세포 파괴를 막아줘서 시력 증진에 도움을 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간만 먹어도 몸에 좋지만 효과를 더 높이는 방법이 있는데요. 바로 우유와 함께 드시는 것입니다. 단감에 풍부한 비타민C는 면역력을 높여 감기 예방에 도움을 주고 우유는 기관지를 진정시키는 효과가 있어서 함께 먹으면 기침과 가래를 완화하는 데 효과적인데요. 특히 동의보감에서는 비위가 약한 사람이 감, 우유, 그리고 꿀을 섞어 먹으면 증세가 호전된다고 기록되어 있을 정도로 오래전부터 알려진 방법입니다. 또한 우유의 단백질은 위벽을 보호하고 소화를 돕는 역할을 하는데요. 단감의 사포닌 성분과 함께 섭취하면 소화 불량을 완화하는 데 시너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게다가 노년기에는 칼슘 흡수율이 감소하고 오히려 뼈에 있는 칼슘의 용출이 활발해지는데요. 그런데 이때 칼슘 섭취량까지 부족하면 골감소증이나 골다공증의 위험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칼슘 섭취에 각별히 신경 써야 하는 이유인데요. 이때 칼슘이 풍부한 우유를 드시면 이런 걱정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유는 찬 성질을 가지고 있으므로 몸이 냉한 사람은 따뜻하게 데워 마시거나 양을 조절하는 것이 좋고요. 유당 불내증이 있는 분들도 우유 대신 두유나 다른 대체 음료를 선택하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따라서 단감과 우유를 함께 갈아 마시면 간편하게 건강을 지킬 수 있는데요. 여기에 꿀을 추가하면 더욱 풍부한 맛도 챙길 수 있습니다. 최악의 궁합 두 번째, 고구마입니다. 날이 추워지면서 많이 먹게 되는 고구마와 단감은 영양이 풍부하고 맛있어서 인기가 많은데요. 하지만 두 식품을 함께 먹으면 건강을 망친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바로 단감의 풍부한 탄닌과 고구마의 당분 때문입니다. 이 두 성분이 몸속에서 만나면 소화가 잘 되지 않은 침전 물질이 생성되는데요. 이는 위장에 부담을 주고 소화불량, 복통, 속쓰림 등을 유발합니다. 특히 장기간 섭취했을 경우에는 위장에 염증이 생기거나 심한 경우에는 위궤양까지 이어질 수 있는데요. 또한 탄닌이 철분 흡수를 방해하는 성질도 있어서 단감과 고구마를 함께 먹으면 철분 흡수율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 두 식품은 맛있고 건강에 좋은 식품이지만 함께 먹으면 안 좋기 때문에 충분한 시간 간격을 두고 섭취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최고의 궁합 두 번째, 견과류입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주름이 늘고 피부가 건조해지는 분들 많으시죠? 이럴 때 감을 드시면 좋습니다. 단감에는 비타민C가 풍부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성분이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합니다.
콜라겐 생성을 촉진하여 피부 탄력을 유지시켜주고 외부 자극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 데 도움을 주고요. 멜라닌 생성을 억제하여 맑고 투명한 피부를 가꾸는 데 효과적입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좋은 건 감에 풍부한 항산화 성분 단닌은 혈중 지질과 혈관에 쌓여있는 콜레스테롤을 제거해줘서 고혈압과 뇌졸중을 예방하는 데 탁월한데요.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효과도 있어서 암과 동맥경화 예방에도 좋습니다. 혈관이 막히면 심장병과 뇌졸중 등 심뇌혈관 질환을 불러올 수 있는데 이를 해결해 주는데요. 그런데 여기에 견과류를 함께 드신다면 시너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견과류는 불포화 지방산, 단백질, 비타민, 미네랄 등 우리 몸에 필요한 다양한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할 수 있게 도와주는데요. 특히 심혈관 건강에 좋은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하여 혈관 건강을 유지하고 혈압을 낮추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기억력 향상에도 도움이 돼서 치매 예방에도 효과적인데요. 이렇게 몸에 좋은 단감과 견과류를 함께 먹는다면 지방 성분이 베타카로틴의 흡수율을 더욱 높여줍니다. 다양한 항산화 성분이 함께 작용하여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노화를 방지하는 데도 도움이 되는데요. 뿐만 아니라 견과류의 고소함과 단감의 달콤함이 더해져서 포만감을 높여주므로 자꾸 살이 쪄서 걱정이신 분들에게도 아주 좋습니다. 그럼 이렇게 몸에 좋은 두 식품을 찜으로 만들어 볼까요? 먼저 껍질을 벗기지 않은 감의 윗부분을 잘라줍니다. 그 다음 속을 파주고 견과류와 파낸 감을 볶아주고요. 감 속에 볶은 견과류를 넣어주시고 찜기에서 5분에서 10분 정도 쪄주시면 완성입니다. 최악의 궁합 세 번째, 도토리묵입니다. 도토리묵과 단감을 함께 먹으면 생각지도 못한 건강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데요. 두 식품 모두 탄닌 성분이 풍부하기 때문입니다. 탄닌을 적당량 섭취하면 항산화 작용을 통해 우리 몸을 보호해 주지만 과도하게 섭취하게 되면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는데요. 장 속에서 지방과 결합하여 단단한 덩어리를 만들어 소화를 방해합니다. 이는 변비를 유발하고 복통, 설사 등 소화기 질환을 악화시키기도 하는데요. 또한 철분과 결합하여 체내 흡수를 방해합니다. 철분은 혈액 속 헤모글로빈의 주성분으로 산소를 온몸으로 운반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흡수가 저하되면 빈혈을 유발하는데요. 그래서 도토리묵과 단감을 함께 먹으면 두 식품에 함유된 탄닌 성분이 더해져서 그 효과가 배로 강해지는 겁니다. 그러니 건강을 위해서는 따로 섭취하거나 감의 하얀 심지에 탄닌이 많으니 제거하고 드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최고의 궁합 세 번째, 게입니다. 게와 단감을 함께 먹으면 정말 큰일이 나는 것처럼 건강을 망친다는 정보가 많은데요. 특히 역사적인 사건으로 인해 더 심각하게 자리 잡은 것 같습니다. 바로 조선 20대 왕인 경종이 게장과 감을 함께 먹고 죽었다는 풍문인데요. 하지만 과거 문헌에 나온 이야기들은 단순한 오해일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게와 감은 제철에 나오는 음식인데요. 그래서 상한게와 단감을 동시에 먹은 사람들이 식중독 증상을 요인해 두 식품이 상극이라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하지만 경희대 한방병원의 한 교수는 게와 단감은 특별한 관계가 없다고 말했고요. 또한 게는 지금도 식중독의 위험성이 높은 식품으로 분류되어 있기 때문에 당시 상한게를 먹고 식중독에 걸린 사람이 많았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앞으로는 잘못된 정보로 오해하시는 분들이 없었으면 하는데요. 그렇지만 한의학적으로 보면 게와 감 둘 다 서늘한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속이 냉한 체질인 분들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정상적인 분들이라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으니 게를 즐겨 드셔서 건강을 챙기시면 좋은데요. 게는 타우린이라는 성분이 풍부해서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줍니다. 또한 칼슘, 철분, 아연, 칼륨 등이 풍부해서 나이가 들수록 꼭 챙겨 드셔야 하고요. 오메가3 지방산이 치매를 예방하고 학습 능력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 위장이 튼튼한 체질이라면 게를 먹고 후식으로 감을 즐겨 드셔도 건강에 좋습니다.
계피를 이렇게 먹으면 혈당이 뚝 떨어지고 치매 예방에 좋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계피는 세계 3대 향신료 중 하나로 위 건강, 혈관 건강, 뇌 건강까지 너무나 효과적인데요. 하지만 이렇게 몸에 좋은 계피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건강을 망치기도 합니다. 오늘은 계피의 효능과 함께 먹으면 건강을 망치는 최악의 궁합, 그리고 기적의 효능을 만드는 최고의 궁합까지 모두 알아보겠습니다. 계피는 따뜻한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혈을 순환시키고 손발을 따뜻하게 하는 약재로 많이 쓰여 왔는데요. 타액과 위액 분비를 촉진해서 소화를 도와주고 궤양이 생기는 것을 억제합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어가면서 관절염을 달고 사시는 분들 많으시죠? 계피는 인체에 유해한 세균들과 싸워서 염증을 가라앉히는 효과도 있습니다. 관련 실험에 따르면 115종류의 식품들 가운데 항염증 효과가 가장 큰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혈관을 확장시켜서 온몸의 영양이 골고루 공급될 수 있도록 만들어져서 루마티스 관절염 환자들에게 계피가 추천되는 이유입니다. 또 요즘에는 65세 이상 2명 중 1명은 당뇨병 때문에 평생을 혈당 관리를 해야 하는데요. 혈압이 높은 편이거나 당뇨 예방을 원하신다면 계피를 드시면 좋습니다. 한 연구진들은 당뇨병 환자 60명을 대상으로 40일간 계피가루와 위약을 섭취하게 했는데요. 그 결과 계피가루가 투여된 당뇨병 환자는 혈당, 지방, 콜레스테롤이 30%나 감소한 반면 위약을 먹은 당뇨병 환자는 변화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계피에 들어있는 폴리페놀 성분이 인슐린과 유사한 기능을 하기에 당뇨 전 단계인 사람은 물론 당뇨인들도 드시면 좋은데요. 더 놀라운 점은 요즘 들어 자꾸 깜빡깜빡하는 뇌 건강에도 효과적입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매년 치매 환자 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균형 잡힌 영양 섭취로 뇌를 건강하게 하는 게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계피는 알츠하이머병을 유발하는 뇌 속 단백질 축적을 방지합니다. 풍부한 항산화 물질로 뇌 손상을 최소화하는 건 물론 이미 여러 연구에서 알츠하이머 치매 진행 속도를 늦추는 데 뛰어나다고 발표되었는데요. 열량도 거의 없으며 체중을 늘리지 않기에 전혀 보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몸에 좋은 계피도 잘못 먹으면 독이 되기도 하는데요. 지금부터 독이 되는 궁합과 보약이 되는 궁합을 알아보겠습니다. 최악의 궁합 첫 번째, 간 손상 악화입니다. 계피에는 쿠마린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요. 항균 효과가 뛰어나며 혈액순환 개선에 도움을 주지만 벤조피렌 계열에 속하는 식물성 화학물질로 과다 섭취 시 간에 부담을 주게 됩니다. 독일의 한 연구소에 따르면 쿠마린의 과다 섭취는 간 독성을 증가시켜 영구적인 손상까지 유발할 수 있다고 밝혔는데요. 한 75세 여성분이 일주일간 계피를 과다 섭취했더니 간 손상으로 이어진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러니 간 질환을 앓고 있는 분들이나 콩팥이 약한 분들도 섭취를 주의해야 하는데요. 실론 계피 같은 경우에는 함량이 낮아 안전하지만 기카시아 계피는 쿠마린 함량이 많습니다. 그래서 계피를 드실 때 하루에 많이 드셔도 한 티스푼 이하로만 드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 외에도 계피 가루를 한 번에 너무 많이 섭취하면 호흡기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계피는 성질이 맵고 쓰며 뜨겁기 때문에 적은 양은 약용으로 가치가 있지만 많은 양은 오히려 몸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계피가루가 폐에 축적이 되면 폐렴을 유발할 수 있는데요. 이는 계피가 가진 셀룰로스라는 섬유질을 배가 분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몸속에서 분해되지 않고 녹지도 않으며 폐 점막을 자극하여 염증을 유발하는 건데요. 그러니 천식이나 호흡기 질환이 있는 사람은 계피가루 섭취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어린아이들이 실수로 계피가루를 마시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고 요리할 때도 가급적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최악의 궁합 두 번째, 저혈당 위험입니다. 천연 인슐린이라 불리는 계피는 그만큼 혈당을 조절하는 효과가 뛰어난데요. 계피에 풍부한 폴리페놀 성분이 인슐린과 유사한 작용을 하여
혈당을 낮추기 때문입니다. 한 당뇨병 센터에 따르면 제2형 당뇨병 환자에게 하루 3번 계피가루를 먹게 한 결과 혈당 수치가 떨어졌다고 발표했는데요. 하지만 혈당 관리에 좋다고 해서 계피를 많이 먹거나 효과를 높이기 위해 당뇨약과 함께 드신다면 오히려 몸에 안 좋습니다. 이런 경우 갑작스러운 저혈당 증상이 나타나기도 하는데요. 실제 당뇨병 환자의 절반 이상은 저혈당 증상을 겪는다고 하며 고혈당 증상보다 훨씬 더 위험하고 심각합니다. 식은땀과 현기증뿐만 아니라 심하면 의식을 잃고 사망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러니 저혈당이 자주 생기는 분들은 계피 섭취에 주의하시고 드시고 싶다면 담당 의사와 상담을 통해 섭취하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최악의 궁합 세 번째, 몸에 열이 많은 분입니다. 유독 더위를 많이 타고 가슴속에서 열이 오르는 게 느껴지시는 분들은 주의가 필요한데요. 계피는 신진대사와 혈액순환을 왕성하게 합니다. 동의보감에서도 계피는 몸을 따뜻하게 하며 감기에 걸린 것처럼 체온을 높여야 할 때 도움이 된다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하지만 몸에 열이 많은 경우에는 오히려 독이 되기도 합니다. 몸에 열이 지나치게 올라가면 체온 조절을 위해 열을 배출시키는 과정에서 염증이 늘어나기 때문인데요. 계피를 먹고 난 뒤 만성염증이 생긴다면 오히려 치매나 간암, 대장암 등의 각종 질병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 열이 많은 분들이라면 아무리 몸에 좋아도 계피를 먹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최악의 궁합 네 번째, 약 섭취입니다. 동의보감에 따르면 계피는 속을 따뜻하게 하고 혈액을 잘 통하게 하며 간이나 폐에 기를 고르게 한다라고 적혀 있는데요. 이는 몸을 따뜻하게 하는 효능이 있어서 손발이나 아랫배가 차가운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특히 여성분들에게 효과가 좋다고 알려져 있으며 폴리페놀 성분으로 인하여 혈관 내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이 쌓이는 것을 억제하고요.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만들어 고혈압과 동맥경화 등의 혈관 질환 예방에 좋습니다. 하지만 이런 효능 때문에 아스피린이나 혈액응고제를 처방받으신 분들은 주의가 필요한데요. 계피가 혈액순환을 자극하기 때문에 혈액의 응고를 방해해서 출혈이 잘 멈추지 않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계피에 함유된 쿠마린 성분은 약물과 만나면서 간에 부담이 되기 때문에 간 손상을 악화시킬 수도 있는데요. 그러니 현재 복용 중인 약이 있다면 계피 섭취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최고의 궁합 첫 번째, 생강입니다. 음식의 감칠맛이나 향을 더해주는 생강은 예로부터 약재로도 사용되어 왔는데요. 감기 기운을 물리쳐주고 배탈 증상을 완화시켜주는 건 많이들 알고 계시죠?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비만과 당뇨, 심장병 위험을 낮추고 전반적인 사망률을 감소시켜주는 효능도 있습니다. 생강에 함유되어 있는 페놀 성분 덕분인데요. 이는 위장관 기능을 안정시켜 통증을 경감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매우 강력한 항염증 작용과 항산화 효과를 나타내는 진저롤이라는 성분이 풍부한데요. 노화와 관련되어 나타나는 여러 퇴행성 질환을 예방합니다. 예를 들자면 관절염, 황반변성, 알츠하이머병에 효과가 좋은데요. 이렇게 몸에 좋은 생강을 계피와 함께 드신다면 시너지 효과가 나타납니다. 계피의 시나말데히드라는 성분이 생강과 유사하게 위장 강화 효과, 살균 효과, 감기 치료 등에 좋은데요. 무엇보다 계피의 혈액순환 효과 덕분에 수족냉증과 복부냉증, 추위를 많이 타시는 분들의 통증을 없애줍니다. 그럼 생강 계피차를 함께 만들어 볼까요? 먼저 생강과 계피를 흐르는 물에 헹궈주고 생강은 껍질을 벗겨 편으로 썰어주세요. 그리고 물 2리터 정도의 재료를 넣어주고 끓이시면 완성입니다. 혹시 집에 대추가 있다면 같이 넣어주시면 좋은데요. 대추의 단맛이 생강의 매운맛을 중화시켜주는 건 물론 몸의 긴장을 완화하는 효과까지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렇게 만든 따뜻한 차 한 잔으로 면역력을 회복시키고 올 겨울 감기와는 담을 쌓는 건 어떠신가요? 최고의 궁합 두 번째,
커피입니다. 하루에 한 잔은 꼭 마시는 커피에는 항산화 성분인 클로로겐산이 풍부한데요. 이 성분은 암 촉진 단백질의 결합을 방해해 암 성장을 억제합니다. 비타민C보다 강력한 항산화 물질이어서 뇌와 신체 노화를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하지만 커피 속 카페인은 소장에서 칼슘 흡수를 방해하고 배출해 골다공증의 위험이 높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커피를 마실 땐 적당한 섭취가 중요한데요. 거기에 설탕이나 프림 대신 이것을 첨가하면 보다 건강하게 즐길 수 있습니다. 바로 계피인데요. 커피에 계피를 타서 마시면 색다른 맛을 즐길 수 있는 것은 물론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멕시코에서는 커피에 시나몬 스틱을 얹어 먹는 게 전통 커피이기도 한데요. 그만큼 커피에 계피가루를 함께 섭취하면 궁합이 좋습니다. 특히 계피의 베타 실린 가레시놀 성분과 커피의 클로로겐산 성분이 만나면 혈중 콜레스테롤을 줄이고 혈액순환을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되는데요. 유령혈관의 예방은 물론 모세혈관의 노화와 장애를 억제하고 생성에 탁월합니다. 그러니 앞으로는 커피에 계피 반 티스푼을 넣은 뒤 드신다면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최고의 궁합 세 번째, 사과입니다. 매일 사과를 먹으면 의사를 멀리한다는 말이 있죠. 사과에는 비타민C, 사과산, 구연산 등이 들어있는데요. 항산화 작용을 하는 피토케미컬 성분은 신체 내의 세포를 노화시키는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암 예방에 도움을 줍니다. 또한 피로의 원인인 젖산을 감소시켜 피로회복에 도움을 주며 사과 속 식이섬유는 혈관에 유해한 콜레스테롤을 배출하는 데 도움을 주는데요. 이로 인해 동맥경화나 고혈압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계피를 함께 드신다면 시너지 효과를 볼 수 있는데요. 사과의 퀘르세틴 성분과 계피의 폴리페놀, 신라말데히드라는 성분이 항산화, 항염, 항균 작용을 하여 더욱 강력한 효과를 내게 됩니다. 이는 노화 방지, 면역력 강화, 각종 만성질환 예방에 도움을 주는데요. 또한 사과의 식이섬유와 계피의 인슐린 감수성 개선 효과로 인해 혈당 수치를 낮추는 역할을 합니다. 이로 인해 당뇨병 예방, 위건강, 심혈관 건강 등 다양한 건강 효과를 누릴 수 있는데요. 사과를 먹기 좋게 자른 후 그 위에 계피가루를 솔솔 뿌려 드시는 방법이 있으며 사과 계피차를 만들어 드셔도 좋습니다. 밥 지을 때 이것 한 스푼만 넣으면 혈관이 깨끗해지고 당뇨병이 사라진다는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65세 이상 2명 중 1명은 당뇨병에 걸린다고 하는데요. 한 번 걸리면 완치가 어렵고 평생 혈당을 관리하며 흰 쌀밥조차 맘 놓고 먹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당뇨가 오지 않도록 나이가 들수록 반드시 미리미리 신경을 써야 하는데요. 하지만 밥에 이것 한 스푼만 넣는다면 혈당 걱정 없이 먹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은 흰 쌀밥을 보약으로 만들어주는 최고의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최고의 방법 첫 번째, 강황입니다. 카레를 좋아하신다면 강황이 낯선 식품은 아닐 텐데요. 그런데 밥을 하실 때 넣어 드신다면 건강에 좋습니다. 강황에 들어있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 커큐민 덕분인데요. 이 성분은 세포의 산화를 방지하고 염증을 억제하며 치매를 예방하고 지연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미국의 한 연구에서는 알츠하이머에 걸린 동물에게 커큐민 추출물을 주입했는데요. 그런데 놀랍게도 뇌세포를 파괴하는 나쁜 물질들이 작아졌다고 합니다. 그만큼 치매 예방뿐만 아니라 인지장애, 신경퇴행성 질환, 관절염 완화, 상처 회복 등 다양한 건강 효과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는 당뇨를 예방하고 개선하는 데도 너무나 효과적입니다. 당뇨병의 징조가 있는 사람에게 커큐민 성분을 9개월간 복용시킨 결과 당뇨로 발전한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다는 사실이 밝혀졌는데요. 커큐민 성분이 당뇨에 얼마나 유익한지 이제는 아시겠죠? 혈당 수치와 인슐린 저항성을 조절하여 당뇨병 예방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또한 당뇨로 인해 발생하는 합병증 중 하나인 신장 손상도 예방해 주는데요. 하지만 강황을 사용하실 땐 일반 가루가 아닌 나노화된 가루를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일반 가루는 지용성 성분으로 신체 흡수율이 굉장히 낮은데요. 입자가 크고 체내에 유입돼도 대사 과정에서 걸러지기 때문에 불과 1%가량밖에 흡수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흡수율을 높인 나노와 커큐민을 활용하셔야 효과를 볼 수 있고요. 강황밥을 만드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밥을 지을 때 4인분 기준으로 강황가루 1스푼을 넣고 잘 섞어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하면 고소하고 맛있는 건강한 밥이 완성됩니다. 주의할 점은 강황이 물에 쉽게 드는 특성이 있어 밥주걱 대신 금속 수저를 사용하여 밥을 퍼주는 게 좋고, 식사 후 설거지를 최대한 빨리 해야 노란 물이 들지 않습니다. 최고의 방법 두 번째, 식물성 기름입니다. 밥을 지을 때 기름을 넣는다고 하니 놀라신 분들 있으시죠? 하지만 기름을 넣은 밥은 건강에 너무나 좋습니다. 밥에 기름이 들어가면서 젤라틴화가 일어나는데요. 즉 쌀알이 기름으로 코팅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그냥 먹게 되면 쌀에 들어있는 탄수화물이 빠르게 소화되어 우리 몸속에서 포도당으로 흡수되는데요. 이로 인해 혈당이 빠르게 오르는 데 반해서 기름으로 코팅이 되면 전분과 지방산이 만나서 저항성 전분으로 변하게 되는데요. 저항성 전분은 이름 그대로 일반 전분보다 소화가 더 천천히 되며 포도당 흡수도 느려져서 혈당이 천천히 오르게 됩니다. 이는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되며 당뇨병 환자나 혈당 관리가 필요한 분들에게 정말 좋은데요. 여기서 어떤 기름을 사용해야 하는지 궁금하시죠? 바로 식물성 기름, 코코넛 오일이나 올리브 오일 같은 건강한 기름이 좋습니다. 밥을 지을 때 쌀 2인분 기준 1스푼의 기름을 넣어주시면 되고요. 기름을 넣은 밥은 소화가 천천히 되기 때문에 포만감도 오래가고 과식을 방지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먹어도 좋지만 저항성 전분을 10배 이상 높이는 방법도 있는데요. 기름을 넣고 지은 밥을 냉장고에 6시간에서 12시간 정도 넣어주시면 칼로리는 올리지 않고 당수치까지 더욱 낮춰 먹을 수 있습니다. 또한 식물성 기름은 건강에 좋은 지방산을 가지고 있으며 심혈관 건강에도 효과적이기 때문에 당뇨는 물론 혈관 건강까지 챙길 수 있습니다. 최고의 방법 세 번째, 녹차입니다. 녹차는 오래전부터 한약재로도 사용되어 왔는데요. 그 성질은 서늘하고 천상해독의 효능이 있어 머리와 가슴에 몰려있는 열을 내려주고 체내의 독소를 풀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렇게 몸에 좋은 녹차를 밥을 지을 때 넣어 드신다면 너무나 좋은데요. 한국식품영양학회에 따르면 녹차물을 사용하여 밥을 짓는다면 쌀밥의 항산화 성분이 증가한다고 합니다. 연구팀은 백미 200g을 기준으로 일반 밥과 녹차 분말을 넣은 밥의 성분 함량을 비교했는데요. 그 결과 분말이 들어간 밥이 일반 밥에 비해서 폴리페놀 함량이 무려 40배나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폴리페놀은 암세포 억제, 심혈관 건강, 치매 예방, 노화 방지, 콜레스테롤 수치 개선 등 다양한 효과를 가지고 있는데요. 녹차밥은 향긋한 향을 더해주면서 일반 밥과 같은 식감을 유지하기 때문에 드시는데도 거부감이 없습니다. 만드는 방법도 아주 간단한데요. 쌀 2인분당 1티스푼 정도의 녹차 분말을 넣으시면 되고요. 만약 녹차 티백으로 사용하고 싶다면 티백으로 우려낸 물로 밥을 지어도 좋습니다. 최고의 방법 네 번째, 소주입니다. 밥을 지을 때 소주를 넣으면 건강에 좋다는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밥에 술 냄새가 나거나 알코올 맛이 나서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하시죠? 하지만 의외로 밥맛은 물론 건강에도 좋습니다. 특히 밥을 지을 때 소주를 넣으면 식감도 부드러워지고 대표적인 항산화 성분 폴리페놀이 증가하는데요. 농촌진흥청 연구팀에 따르면 쌀과 현미를 섞은 뒤 한 그룹은 물만 넣었고 다른 그룹은 물과 소주 2잔을 넣어 밥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소주를 넣은 현미밥의 폴리페놀 함량이 무려 17%가량 더 많았다는 결과가 나왔는데요. 이 강력한 항산화제는 혈압을 낮추고 노화 방지, 혈당 수치 개선, 항당뇨 효능,
치매 예방 등 건강에 너무나 좋습니다. 또한 소주를 넣으면 현미 특유의 딱딱한 식감을 줄이는 데도 도움이 되는데요. 알코올이 섞이면서 물만 끓였을 때보다 끓는 점이 낮아지기 때문에 이로 인해 현미에 끓는 시간이 보다 길어져서 식감도 부드러워지는 겁니다. 그런데 밥에서 술맛이 나는 거 아니야? 라고 걱정하시는 분들 있으실 텐데요. 소주는 끓이는 과정에서 모두 날아가기 때문에 밥맛에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밥을 지을 때 쌀 2인분 정도에 소주 2잔, 4인분은 소주 3, 4잔 정도를 넣으시면 되는데요. 이 방법을 통해 더 부드럽고 건강한 현미밥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최고의 방법 5번째, 귀리입니다. 미국 타임지가 선정한 귀리는 영양가와 다양한 활용 방법으로 건강에 아주 좋은 식품으로 손꼽히고 있는데요. 귀리를 먹으면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데 도움을 주며 수용성 섬유질 덕분에 심장 질환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체내에 활성산소가 쌓이면 암과 같은 다양한 질병을 유발할 수 있는데 귀리는 활성산소를 중화하고 염증을 감소시켜 주는데요. 또한 심장과 혈액 건강에도 좋아서 고혈압이 있는 분들에게도 너무나 탁월한 식품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라 인슐린 저항성을 낮추는 효능도 있어 당뇨 조절에도 도움이 되는데요. 그 외에도 기관지염, 폐정화, 면역력 향상, 변비 예방, 여성암 예방 등 다양한 건강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몸에 좋은 귀리를 밥으로 지어 먹으면 더욱 쉽게 섭취할 수 있는데요. 귀리밥을 처음 시작하는 분들은 귀리와 쌀의 비율을 3대7로 사용하면 좋습니다. 먼저 귀리와 쌀을 각각 서너 번 정도 씻어서 맑은 물이 나올 때까지 헹궈주세요. 귀리의 꼬독꼬독한 식감이 싫다면 1시간, 쌀은 30분 정도 물에 불려주고요. 그 다음 밥을 지으면 완성입니다. 지금까지 밥을 보약으로 만들어주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렸는데요. 하지만 다 귀찮고 그냥 흰 쌀밥을 걱정 없이 먹고 싶다는 분들 있으시죠? 이렇게 하신다면 흰 쌀밥도 혈당 걱정 없이 드실 수 있습니다. 밥을 드실 때 식혀 먹는 것인데요. 같은 밥이라도 갓 지은 밥보다 식힌 밥이 당뇨 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쌀알 속 탄수화물을 이루는 전분이 물과 열을 만나면서 말랑말랑해지는데요. 이렇게 말랑해진 전분은 소화 효소에 잘 반응해 소장에서 빠르게 흡수되는데, 이는 탄수화물이 당으로 분해되어 흡수되는 과정이 빠르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뇨 환자에게 있어서 식사 후 급격하게 오르는 혈당은 치명적이기 때문에 이를 늦추는 것이 중요한데요. 밥을 식혀 드시면 저항성 전분 상태로 변해서 소화와 흡수가 느려지기 때문에 혈당이 급격하게 오르는 것을 막아줍니다. 따라서 찬밥을 드시는 것이 당뇨 관리에 좋다는 건데요. 그런데 찬밥을 안 드시는 분들도 계시죠. 밥이 한번 저항성 전분 상태로 바뀌면 다시 열을 가해도 변하지 않기 때문에 데워 드셔도 혈당 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단 주의할 점이 있는데요. 밥을 식힌다고 해서 바로 냉동 보관을 하면 저항성 전분이 생기지 않으니 주의해 주세요. 냉동 보관을 하더라도 처음부터 얼리지 말고 따뜻했던 밥을 실온에서 식힌 후 얼려야 합니다. 간은 몸속 독소와 노폐물을 해독하는 중요한 장기인데요. 평소 무심코 먹었던 이 음식 때문에 간이 망가지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암으로 인한 사망 원인 2위를 차지하는 간암은 물론이고, 한 번 망가진 간 때문에 각종 질병의 원인이 되는데요. 간은 80% 가까이 파괴될 때까지 별다른 증상이 없기 때문에 정말 주의하셔야 합니다. 오늘은 한 번만 먹어도 간에 치명적인 나쁜 음식을 확인하고 간에 좋은 음식을 알아보겠습니다. 최악의 음식, 첫 번째, 곡물입니다. 매일 챙겨 먹는 쌀, 보리, 수수 같은 곡물이 간에 해롭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수확한 지 얼마 안 됐거나 보관이 잘 된 곡물은 맛도 좋고 영양가도 높아서 건강에 도움이 되지만, 오래된 곡물이나 습한 곳에 보관되었을 경우 정말 안 좋은데요. 특히 곡물에 잘 생기는 아플라톡신이라는 곰팡이는 국제암연구소에서도 1군 발암물질로 지정했는데요.
이 물질은 자연에서 발견되는 강력한 발암 물질로 급성 간염이나 면역 체계 약화, 그리고 간암을 유발합니다. 아플라톡신에 장기간 노출되었거나 직접 섭취하게 되면 체내에 암 억제 단백질이 손상되어 간암을 일으키게 되는데요. 여기서 밥을 할 때 높은 온도에서 조리하면 괜찮겠지 라는 분들 계시죠? 하지만 이 독성 물질은 열에 매우 강한 성질이 있어 200도 이상의 온도에서도 파괴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아주 적은 양을 섭취하더라도 간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냄새가 난다거나 색이 이상하다면 드시지 말고 바로 버리는 것이 좋고요. 특히 습한 환경에서 더 쉽게 발생하기 때문에 보관할 때는 습도 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구입할 때도 신선한 상태인지 잘 확인하는 것이 좋고, 가능한 빨리 섭취하는 게 더 건강해지는 길 뿐만 아니라 나이가 들수록 더 강하고 활력이 넘치는 선택이니 이제부터는 꼭 기억해 주세요. 최악의 음식 두 번째, 알코올입니다. 많은 분들이 술을 마시는 것이 간에 나쁘다는 사실은 알고 계시지만 한두 잔씩 마시는 것도 간 건강에 안 좋다는 사실은 모르실 텐데요. 술을 마시면 알코올이 몸에서 95%나 대사되면서 아세트알데히드라는 물질이 생깁니다. 이 물질은 간에 쌓이면서 간 손상을 일으키는 주요 원인 중 하나인데요. 제 기능을 하지 못하면 대사 능력이 떨어져 알코올을 해독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호흡을 통해 폐로 나가거나 땀샘을 통해 피부로 배출되면서 술 냄새가 퍼지는데요. 이때 냄새가 심하거나 오래 지속되는 경우 간 경화나 간 부전 등의 심각한 질환의 위험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매일 술을 마시는 습관을 피하는 것이 좋고, 어쩔 수 없이 마셔야 하는 상황이라면 하루 섭취 권장량을 지키는 것이 중요한데요. 소주 5잔 이하로 마시고 다음 날은 최소 이틀 정도는 금주를 통해 간을 쉬게 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 몸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기관이므로 충분한 휴식을 주어야만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데요. 가장 좋은 건 가능한 음주를 줄이고 대신 건강한 음료로 녹차나 허브차를 드신다면 건강에 도움이 되는 항산화 성분을 섭취할 수 있습니다. 최악의 음식 세 번째, 단백질 보충제입니다. 단백질은 우리 몸에서 근육을 만들고 유지하는데 아주 중요한 영양소인데요. 혈액과 호르몬 등 여러 부분을 구성하는 데도 사용됩니다. 그래서 몸매 관리를 하시는 분들이 단백질 섭취를 중요하게 여기는 이유도 이에 해당되는데요. 그런데 음식이 아닌 보충제로 섭취하는 것은 간에 무리를 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운동과 함께 단백질을 너무 많이 섭취하면 간이 해독하는데 부담이 생기게 됩니다. 과부하 상태에 놓이게 되면 비알코올성 지방간의 위험이 높아질 수 있는데요. 이는 간에 지방이 쌓여서 발생하는 질환으로 기능 저하를 일으키게 됩니다. 또한 간에서 분해한 단백질이 소변으로 배출되면서 신장이 부담되는 것은 물론 콩팥 기능도 손상되어 노폐물이 몸에 쌓이는 현상이 발생하는데요. 혈압이 올라가거나 빈혈이 생기며 뼈가 약해지고 신경 손상 등이 일어납니다. 심지어 심혈관 질환의 위험이 높아지기도 하는데요. 영양소 흡수가 어려운 일부 환자분들이 필요할 때만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이고, 그렇지 않다면 매일 먹는 음식과 간식을 통해 적절히 섭취하는 것이 가장 좋고요. 단백질이 풍부한 음식으로는 살코기, 생선, 달걀, 곡류 등이 있고, 이러한 음식들을 골고루 섭취하면 더 건강해지는 것은 물론 나이가 들수록 더 강하고 활력이 넘치는 선택이니 이제부터는 잘 알고 드신다면 몸에 효과적입니다. 최악의 음식 네 번째, 가당 음료입니다.
식후에 마시는 음료가 간에 정말 안 좋은데요. 하루에 한 잔만 마셔도 간에 큰 부담을 줄 수 있고 간암 발병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가당 음료에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합성 첨가물과 보존제가 들어가는데요. 이런 첨가물들은 당분과 함께 우리 몸에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킵니다. 당뇨와 비만의 위험성을 높이고 인슐린 저항성을 증가시켜 간에 지방이 축적되도록 하고요. 결국 독성 물질이 쌓여 간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요. 미국 대학 연구에 따르면 하루 한 잔의 가당 음료를 마신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간암에 걸릴 확률이 무려 78%나 높다고 합니다. 달콤한 가당 음료는 건강한 사람에게도 매우 해롭지만 특히 간이 좋지 않은 분들에게는 더욱 심각한 결과를 가져오는데요. 그러니 앞으로는 식사 후 입가심이 필요할 때는 음료수 대신 따뜻한 차나 물을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차에는 몸에 좋은 항산화 물질이 들어있어 건강에 도움이 되고 물은 우리 몸에 수분을 보충해 주기 때문에 이 두 가지는 간 건강을 유지하는 데 효과적이고요. 또한 음료 대신 과일을 먹거나 물에 레몬을 넣어 마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렇게 하면 당분 섭취를 줄일 수 있고 몸에 필요한 비타민과 미네랄을 섭취할 수 있는데요. 건강한 생활 습관이 더 건강해지는 길뿐만 아니라 나이가 들수록 더 강하고 활력이 넘치는 선택이니 꼭 참고해 주세요. 최고의 음식 첫 번째, 부추입니다. 부추는 간의 채소라고 불릴 만큼 간 기능을 강화하는 데 효과가 있는데요. 그 이유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항산화제는 몸속의 유해한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간 세포를 보호하고 기능을 개선하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비타민 C와 E 그리고 플라보노이드와 같은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서 간세포의 손상을 예방하고 해독 기능을 강화하는 건 물론 알리신이라는 성분이 독소를 분해하고 배출하는 데도 도움을 주는데요. 그래서 간의 감염을 예방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라 부추에 들어있는 섬유질은 소화를 돕고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데도 좋은데요. 이는 지방간을 예방하고 전반적인 건강을 유지하는 데 탁월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지방간이 강경병증이나 간암으로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예방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그래서 부추를 섭취하면 간 기능뿐만 아니라 대소장을 보호하고 허리와 무릎을 따뜻하게 하며 몸 전체에 도움이 됩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부추를 장기적으로 섭취한 실험체에 하이드록실 라디칼이라는 활성산소가 간에서 73%, 피부에서 79%나 억제되었다고 하는데요. 이는 부추가 간은 물론 피부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건강을 유지하고 개선하는데 아주 좋은 식품으로 자주 섭취한다면 건강해지는 길뿐만 아니라 나이가 들수록 더 강하고 활력이 넘치는 선택이니 이제부터는 꼭 챙겨 드시면 좋겠습니다. 최고의 음식 두 번째, 양송이 버섯입니다. 양송이 버섯에는 다양한 영양소가 들어있는데요. 비타민 B, D, 셀레늄, 구리, 칼륨 등 미네랄을 많이 함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영양소들은 우리 몸의 신진대사와 세포 기능에 좋으며 면역 체계를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특히 비타민 D는 면역력 강화와 뼈 건강에 필수적이며 셀레늄은 항산화 작용을 통해 세포를 보호합니다. 또한 폴리페놀, 플라보노이드, 베타글루칸 같은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포함되어 있어 신체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세포의 손상을 방지하는 데 도움을 주는데요. 이러한 항산화 효과는 노화 방지와
만성질환 예방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간은 다양한 대사 과정에서 많은 활성산소를 생성하기 때문에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양송이 버섯을 섭취하면 간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고요. 베타글루칸 성분은 면역세포의 활성을 촉진하여 암세포가 자라는 것을 억제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특히 양송이 추출물인 AHCC는 간암 예방 효과가 탁월해 천연 항암제로도 유명한데요. 이 외에도 간에 좋은 음식으로 결명자, 칡, 배추, 마늘 등이 있으며 이처럼 다양한 음식을 통해 건강을 유지하고 활력이 넘치셨으면 좋겠습니다. 최고의 궁합 오메가3입니다. 전 세계인의 건강을 위협하는 1위와 2위가 심혈관 질환, 뇌혈관 질환인데요. 심혈관, 뇌혈관 질환 환자는 70%가 사전에 자신의 질병을 인지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많은 영양제 중 딱 하나만 챙긴다면 반드시 먹어야 하는 것이 바로 오메가3입니다. 그런데 시중에 워낙 많은 종류의 오메가3가 있다 보니 어떤 것을 먹어야 할지 고민인 분들 많으시죠? 이 두 가지만 기억하신다면 좋은 제품을 고르실 수 있는데요. 첫 번째, 순도입니다. 오메가3에 들어있는 EPA는 만병의 근원인 염증을 억제하고 혈액순환을 촉진하며 DHA는 뇌신경을 구성하고 기억력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치매도 예방할 수 있는데요. 같은 사이즈의 알약이라 해도 제품마다 함량이 천차만별입니다. 그래서 한 알에는 성분이 얼마나 들어있는지가 중요한데요. 함량이 부족한 건 4알 이상을 먹어야 하루 권장량이 채워집니다. 오메가3는 대부분 가장 싼 원료인 고등어 기름, 해조류, 콩기름 같이 동물성, 식물성 기름으로 만들고 있는데요. 저렴한 원료가 나쁜 것은 아니지만 고등어 기름, 해조류, 콩기름에는 DPA 성분이 없고 정작 혈행을 개선해주지 못하는 식물성 원료도 있기 때문에 구매 전 순도와 함량을 꼭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두 번째, 제조사입니다. 오메가3는 매일 꾸준히 섭취해야 하기 때문에 안전한 원료를 사용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중국산 저품질의 원료를 사용해서 만든 건강에 도움이 되지 않는 제품도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원료의 제조사를 잘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불분명한 출처의 원료가 아닌 오메가3를 전문적으로 수출하는 글로벌 기업의 원료를 사용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오랜 기간 건강기능식품을 만든 신뢰도 있는 제품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저도 매일 2알씩 꾸준히 챙겨 먹고 있는데요. 지구상 가장 깨끗한 북해, 노르웨이, 그린란드 바다 하프 물개로 만든 오메가3입니다. 시중에 판매되는 모든 오메가3 중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데요. 물개 기름은 고등어 기름이나 콩기름에 비해 월등한 오메가3를 가지고 있고 무려 10배 이상의 DPA를 함유하고 있습니다. 한 알의 오메가3는 물론 오메가6, 7, 9이 들어있고 물개 기름에서만 얻을 수 있는 DPA 그리고 비타민 E, D까지 하루 2알이면 하루 권장량을 모두 채울 수 있는데요. 롯데 홈쇼핑에서도 소개했었던 프리미엄 영양제로 혈행 개선부터 혈중 지질 개선, 칼슘과 인 흡수, 뼈 건강, 골다공증, 눈 건강, 뇌 건강까지 모두 챙길 수 있는 인증된 최고급 영양제입니다. 노르웨이에서 가장 큰 건강기능식품 제조사에서 만들어 35년 넘게 판매하고 있어 안심하고 드실 수 있고 이렇게 산패를 최소화하는 알루미늄 케이스에 담겨 있습니다. 노르웨이 현지 약국에서도 9만원이 넘게 팔리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에 수입하고 들어올 땐 부스팅 기법으로 함량은 높이면서 가격은 낮췄습니다. 많은 영양제 중 딱 하나만 챙긴다면 반드시 먹어야 하는 것이 바로 오메가3이니만큼 노년기 건강을 위해 꼭 챙겨 드시길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나이가 들면서 걱정되는 부분이 하나 있죠. 바로 치매인데요.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까지 정말 힘들게 하는 무서운 병입니다. 그래서 초기에 빨리 발견하고 치료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치매 자가진단 뿐만 아니라 자주 하시면 뇌기능을 자주 사용하게 돼서 치매 예방에도 정말 좋은 스트루프 테스트를 준비했습니다. 이 글씨를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글씨는 빨강이라고 쓰여 있지만 색깔은 초록색인데요. 여러분들은 글씨 빨강이 아니라 쓰여 있는 글씨의 색깔인 초록을 소리내서 말해 주시면 됩니다. 제가 먼저 시험으로 보여드릴게요. 빨강, 파랑, 노랑, 보라, 초록. 이번에 직접 해보실 차례인데요. 30초 동안 몇 개를 말할 수 있는지 한번 세어보세요. 자, 시작합니다. 몇 개 정도 맞추셨나요? 30초 안에 12개 이상 맞췄다면 뇌 기능에 이상이 없는 거고요. 8개 이하라면 뇌 활력도와 인지 기능이 떨어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가족이나 소중한 지인분들에게 공유해주세요.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는 만큼 많은 분들에게 전달되고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습니다.